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저는 김형숙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사실은 날씨가 좋아서 또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평일날 오전, 사실 제가 평일 오전에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또 특별한 달들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제가 그렇게 편하게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달이 아니었는데 평일 오전에 정말 여유롭게 제가 국악을 들으러 이렇게 어떤 장소에 지인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 오전에 과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우리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고 특히 국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우리와 비슷한 저랑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다고 하기에도 좀 어울리지 않는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또 20대 30대 이렇게 다양한 또 우리 같은 시니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저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날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은 두 분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은 친구들끼리 또는 저희들처럼 어떤 함께 하는 일을 하는 동료들끼리 이렇게 오게 되는데 유난히 눈에 띈 그 시니어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아마 또 이런 어떤 보여지는 외모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제가 느꼈고요. 그 비슷한 느낌을 그대로, 굉장히 손을 꼭 잡으시고, 아내의 가방을, 이렇게 조그만 손가방을 꼭 한쪽에 들어주시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 시니어 분들을 볼 때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그분들도 정말 처음일 수도 있고요. 그날 그 공연이 이런 공연을 보러 오신 것이 처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몇 년 만에 한번 오게 되는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주자주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셔서 또는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연주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좌석을 찾는 그 손놀림이 되게 여유로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와보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이렇게 목이 마를까봐 물까지 탁 챙겨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또 두 분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시끌시끌한 목소리에 묻혀서 전혀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또 제가 저의 앞으로의 미래 그 모습을 또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해금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국악에서는 아마 이 해금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은 장구 소리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구를 또 치시는 분의 흥겨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오전을 굉장히 즐겁게 보냈었는데요. 우리 그것은 사실 방황하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이 사례 안에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왜 저의 이 국악을 들으러 갔던 이 경험을 말씀드렸냐면요. 부부가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그냥 일단 저부터 생각해도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장 보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요즘은 또 굳이 제가 들고 오는 이런 장 안 보고 배달을 이용하다 보니까 같이 장 봐야 될 일도 없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서 뭔가를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결혼식에 간다든지 이런 잔치에 가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함께 뭘 하는 일들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날 그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이 사례자께서도 제목을 뭘로 하실까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목을 방황하는 부부라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늘 또 짐작이 되시죠? 네,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부가 지금 현재 방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황한다는 얘기는 어떤 목표나 방향의 설정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 저희가 방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춘기 자녀가 방황한다. 이런 말도 자주 쓰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될 때가 과연 어떨 때인지 오늘 이 사례를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부는 혹시 또 우리 연애 관계 속에서는 또는 우리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는 서로 뭔가가 이렇게 잘 매치가 되지 않고 대화가 겉돌기도 하고 사실은 뭔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대충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굳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면 또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누르고 감추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좀 더 행복한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를 주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3살. 자, 63살이라고 제가 읽었더니 제가 갑자기 이거 생각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디 갔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나이를 그렇게 굳이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고 멈추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이를 그렇게 바로바로 기억을 못하냐고 78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8살이라는 그 단어 표현 때문에 웃었던 게 아니라 와 진짜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나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순간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소를 탁 지었더니 아이고 내가 78살이라고 해서 그렇게 웃구나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저도 이렇게 순간 63살이라고 읽는 순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63 된 남자입니다. 저보다 4살이 어린 아내는 한창 일하느라고 열심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5년째 주말 부부로 지내고 계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창 일하실 나이인 건 사실이시죠. 주말 부부로 지내는 저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주말을 벗어나서 아예 월말 부부로 지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한 분은 지으시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도시에서 이제 본인 일을 아직 하고 계셔서 아직은 이제 월말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서 만나는 부부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부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주말 부부인 저희를. 먹고 살려고 하는 주말 부부인데 왜 부러워하는 걸까요? 어떤 자아 성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례자분께서 63이라는 그 나이 숫자를 봤을 때 아내가 4살 어리다고 하셨으니까 5년 전이라면 50대 정말 중반.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말 부부, 사실은 주말 부부가 아니라 거의 2, 3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는 부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근데 이제 다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제 5년째 살고 계신 그런 부부입니다. 처음에 힘들어하던 아내도 이제는 살짝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이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도 남편이 출장 이렇게 한 일주일 갔다 오면 사실은 한쪽이 허전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 편안함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빠진 아내로 인해서 제가 2주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간격이 좁혀지셨대요. 예전에는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3주, 또 어쩔 때는 뭐 열흘 그렇게 오실 때마다 아내가 지금 한창 일을 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바쁘신 거죠. 열흘 만에 집에 오면 집 상태는 엉망에다가 음식도 아내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자녀들도 다 바깥에 나가서 각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태 엉망이죠. 음식도 거의 해먹지 않고 예전에 그 깔끔했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을 다녀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이 방 저 방 자기의 물건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되는 상황들이 된 것입니다. 밀린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하느라 먼저 자라고 오랜만에 만난 이 사례자분을 두고 먼저 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남편분께서는 뭔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내가 워낙 일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조차 뭐 나눌 이야기조차 없는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먼저 들어가서 자는 경우도 있고 손만 대려고 해도 우는 소리를 내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저랑 눈만 마주쳐도 제가 어떤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눈만 마주쳐도 제가 마치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피곤하지도 않는 저를 자꾸 들어가서 쉬라고 이제 방으로 밀어넣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가뜩이나 떨어져 지내는데 다른 부부와 다르게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내가 뭐 엄청 많이 벌어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뭐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면 약간의 불만을 이렇게 잠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일 핑계로 자꾸 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닌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있다. 어떤 불만?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라는 제목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일 때문에 힘들다, 피곤하다, 그래서 먼저 자기도 하고 스킨십조차 나누지 않는 뭐 스킨십은커녕 뭐 손만 대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내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 이제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남편 눈에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 부부이지 월말 부부처럼 살았던 아내에게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혼자 많은 일을 해결했을 이 아내가 측은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것 충분히 이 사례자분께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미안하기도 하고 또는 측은지심이 생겼다. 저를 필요로 했던 아내에게 빈자리를 주다 보니까 원래 또 이 사례자분께서 무뚝뚝한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점점 아내와의 관계를 어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 힘들고 사실은 아내가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냥 무사히 잘 돌아오니까 일도 그냥 어느 정도 편안하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집에 오면 이렇게 좀 더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리고 쉬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죠. 근데 집 상태가 또는 그 상황 상태가 전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이 남편분의 불만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어긋난다는 느낌이 드신대요.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뭔가를 탁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벌써 반격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뭐 이래서 이렇게 할 거야. 뭐 내가 이래서 지금 나중에 좀 있다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마치 나를 불편한 사람 대하듯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몸이 힘들면 뭐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라고까지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들은 아내 입장에서는 그만두라는 그 말,
그리고 우리가 왜 병원이나 가라고 하는 그 어떤 뉘앙스 안에서 아내분도 역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사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 함께 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사람만의 특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배우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왜 학대 이런 거 교육받아 보시면 사실은 학대를 하는 가장 많은 대상이 배우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라든지 또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는 사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자분과 또 어떤 이제 이야기를 또 풀어드릴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편은 무엇을 과연 말하고 싶을까요? 남편에게 집의 의미는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사실은 쉼의 공간이겠죠. 이 공간에 오랜만에 왔을 때 쉬고 싶다. 우리 왜 여행 갔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어떤 여행지를 갈 때 사실 그 여행지에 가서 많은 것을 구경하고 또 많은 것을 뭐 해서 이렇게 매일 뭐 시간이 빠듯하게 돈다고 하더라도 숙소는 굉장히 편안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것처럼 아마 남편분에게는 이 집이라는 것이 여행을 온 듯한, 내가 일하고 있는 공간은 저 밖이니까, 저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집의 의미가 쉼의 공간, 그리고 휴식의 공간, 그리고 여행을 온 기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쉼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쉼의 공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데 케어를 받기는커녕 케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뭔가 집안 상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상황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내가 할 일이니까 나는 그냥 두고 나가버릴 거야. 뭐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내가 청소기 들고 이렇게 또 청소를 하는 거죠. 설거지통에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아내는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바쁜 걸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왔을 때 아내가 예전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뭐 여름 같으면 콩국, 뭐 겨울 같으면 또 이런 팥죽 같은 거 굉장히 팥을 뭐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또 그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준비해 주기를 바랬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사실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집이 그런 의미가 되다 보니까 사례자분께서는 점점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집은 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뒤에 이제 아내에 대한, 우리가 아내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생각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해서 그 아내는 과연 집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남편분께서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우선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 그럼 원하는 게 뭘까요? 너무 명확하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아내도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제가 마음 먹고 정말 청소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음식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오늘 먹었던 거 저녁에 먹고 싶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어쨌든 매일매일 뭔가를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자, 이 남편분은 사실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집에 오는데 내가 원하는 음식과 내가 원하는 집 상태와 근데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또 저에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원하는 건
아마도 남편의 그 집에 대한 공간, 쉴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음식도 있겠지만 또 내가 왔을 때 아까 우리 손만 대려고 해도 아내가 아프다, 뭐 힘들다, 뭐 내일 또 바쁜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충분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사실은 우리가 아내에게 아마 이걸 원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내가 일하는 걸 아까 남편분께서 일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아내가 일하는 걸 남편이 반대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아내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 툭 내뱉었던 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내가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다면 아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일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죠. 아까 툭 내뱉었던 그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제는 좀 부부 중심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력도 회복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내가 일을 좋아하고 나도 아내가 일하는 게 좋으니까 또 아내에게 일이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을 좀 줄여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줄여봐 라고 명령의 그 단어가 아니라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해보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줄이냐면 아내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을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왜 아예 끊을래 아니면은 줄일래 라고 하면 사실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줄이는 점점 이렇게 줄여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일을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을 때 자, 그 아내의 반응은 또 어떨지 남편의 말에 대한 또 수긍은 하는 부분이 있겠죠.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충분히 인정하니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뭔가가 집에 안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바깥에서의 대체물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왜 세탁기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예약을 하고 다 세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방식을 조금 설명서 보시고 이렇게 확인해서 미리 그걸 작동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집안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청소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로봇 청소기를 한번 이렇게 후기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한번 써보는 건 또 어떨까?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겠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아내는 일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가 원하는 일을 그대로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또 남편도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실 아마 듣고 싶은 말이 명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의 일하는 등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느껴지시죠? 아니면 불 꺼진 집을 보게 된다든지. 자, 관계 속에서 아마 남편분께서 듣고 싶은 말은 환영의 말.
나 여보 오셨어요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든지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힘들지 않았냐는 이제 그런 환영의 말과 위로의 말과 그리고 뭐 수고의 말과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실은 배우자로부터 우리가 자녀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뭐 충족감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함께하는 배우자로부터의 어떤 인정 그런 것들은 욕구 충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까 남편분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야기하셨다면 아내와의 스킨십 이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뭐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사실은 매일 만나고 매일 어떤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또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이렇게 오래전 친구를 다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옛날의 이야기만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대화가 뚝뚝 끊어지기도 하고 뭔가 시간이 잘 안 간다고 느껴지신 적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매일 만나는 친구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뭐 끊임없이 대화 주제가 나오는데 정말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사람들 잠깐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 뭐 20대가 된 듯 또는 10대가 된 듯 생각할 수 있지만 대화의 소재가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어떤 대화로 확장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막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저희가 만날 때마다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매번 똑같은 말을 뭐 2달, 석 달에 만났을 때마다 하는 거 보면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생각보다 만나지 않은 것과 이렇게 연결지어진다면 그래서 대화의 소재가 조금 더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말로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연습해 볼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이 방황하는 부부였는데 우리 왜 또 스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방황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청춘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뭐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저는 연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경우를 비슷한 경우를 또 겪게 될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타격감, 그때그때마다 이런 일은 이제 나 겪어봤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다시 이런 일을 겪어도 충분히 나는 겪을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다시 똑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타격감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전혀 타격감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도 연습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뭐 틀려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 우리가 틀리면 고치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라는 그 구절이 제가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몇십 년 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습이 필요한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방황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 에너지가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느낌보다는 더 에너지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싸우고 그것이 잘 화해가 됐을 때 이제 그러긴 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아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아내에게 일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50대 중반에 아내는 남편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
또 그런 사람들은 어머 너무 좋겠어 라고 부러움의 말을 하지만 이 아내는 굉장히 사실은 남편이 그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사실은 아내도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고 그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일을 시작하면서의 그 불편함, 힘듦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옆에 있는 같이 함께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그걸 자녀들한테 엄마가 힘들어 이런 거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았던 아내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아내가 느끼는 그 일의 느낌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경제력도 당연히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 빈 자리를 지탱시켜준 아주 중요한 다른 사람이 일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오랜만에 그것도 뭐 갑자기 뭐 어떻게 정기적으로 뭐 주말마다 오는 남편도 아니고 생각나면 이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불쑥불쑥 오게 되는 남편이다 보니까 아내의 불만은 사실은 남편분도 알고 계세요. 연락 좀 자주 해주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잘 지내는지도 한 번씩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매일매일 뭐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전화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났는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내의 그 근황을 궁금해 주는 남편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내에게 어쨌든 그 일은 그런 충족되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내는 왜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아내는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을까? 이 남편분이요, 아까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면 일하는 사람에게 막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뭐 바쁜데 중간에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집에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화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우리는 서로 이걸 주고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남편한테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남편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혹시 내가 지금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는지 또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혹시 나의 그 전화 때문에 남편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봐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아내의 불편함을 이 사례자 남자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 원래 좀 무뚝뚝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그런 약속은 하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야 라는 얘기를 살아오는 동안에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못 지키고 계신 거죠. 무뚝뚝한 나의 성격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 뭐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도 연습하셔야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내에게 뭐 전화는 불편하시다면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카톡이나 문자를 하시면 충분히 아내에게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계속 나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바뀌네요 라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내에게 일이란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내는 가끔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또는 어디 가서 좋은 걸 보고 오면 누구랑 그걸 같이 누리고 싶을까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걸 누리고 싶죠. 그러다 보면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우리 가족 중에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또 내 자녀라면 이런 곳에 다녀오면 여기는 우리 아이와 가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에게 여기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녀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뭐 부부를 이렇게 아까 저처럼 뭐 국악을 들으러 갔는데 이렇게 멋진 시녀 부분들을 보실 때 나도 저렇게 같이 와서
이런 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또 생각하시면 또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상을 누려보신 적이 잘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경제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애를 많이 쓰신 걸 아내분이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조차도 괜히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신 적도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바빠지고 그러니까 더 제안하기가 어려워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아내와 남편은 진짜 각자 진짜 열심히 살아온 두 분인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내가 힘든 그 방식에 대한 남편의 고민, 이제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시게 되고요. 아내도 나의 어떤 일상,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남편의 상황을 너무 많이 고려하시다 보니까 그런 제안도 어렵고 또 그런 제안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조금 아내의 느낌과는 다를 때 빨리 알았어 라고 이렇게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두 분 다 너무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조금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제대로 과연 표현하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력이 정말 필요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아내도 듣고 싶은 말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남편분께서 그동안 수고했어요. 바깥에서 힘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줘서 너무 좋아요. 이런 환영의 말 또는 수고의 말, 위로의 말처럼 아내도 듣고 싶은 말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없었는데 혼자서 수고했어. 힘들지 않았어? 또는 내가 있는 동안에 뭘 또 이렇게 해줄까? 당신 참 수고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 결국은 수고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서로의 말을 듣고 싶고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상황을 우리가 상황만 딱 보고 들어도 아내에게 뭐가 필요할지 남편에게 뭐가 필요할지 이제 그것은 알아차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열심히 사는 이 멋진 이 두 부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만 대도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무조건 먼저 잘하고 권하고 함께 자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은 원하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만 계속한다면 사실은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관계가 탁 틀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아마 큰 바위가 그냥 단번에 탁 잘라진다기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조그마한 균열들이 생기다가 어느 자극이 탁 왔을 때 그 큰 바위가 갈라지는 것처럼 부부 사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헤어지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졌냐라고 물었을 때 딱히 이유를 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한다. 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두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측은지심을 가지신 이 두 부부가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 상황으로 사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패턴으로. 자,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각자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그건 두 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만나는 그 횟수 그리고 어떻게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실 때 그냥 상황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남편분의 집이시지만 아내의 집이기도 하고 남편의 집. 근데 이 공간은 두 사람에게는 생활의 공간이거든요.
이 생활의 공간에 들어올 때 사실은 바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우리 남편분께서 들어오실 때 나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평소에 통화나 카톡이나 문자를 해야만이 가능하겠죠? 내가 며칠 날쯤에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야 라고 알려주면 바쁜 아내지만 미리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있고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반찬 한 가지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오시더라도 이런 눈빛, 우리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몸으로 하는 언어거든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조그만 행동이 이미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아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이 일이 끝나고 우리가 언제 그럼 같이 청소를 할지, 같이 뭐 운동을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는 만나는 간격을 좀 줄이시라.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오신다면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는 걸로 아예 정해보시는 거죠.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이때 못 가고 뭐 이때 갈 거야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아까 연락 없는 그 무뚝뚝한 부분을 조금 바꾸신다면, 전화해서 이렇게 하실 시간이 여유가 없다면 그냥 SNS를 통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지금 어디에 있고 오늘 당신은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거죠. 요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뭘 원하는지 각자에게 원하는 것,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적으시면 지키기도 좀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정하셔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뭘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또 기억이 살살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두 분이서 뭔가를 탁 작성을 하셔서 서로의 이렇게 탁 문자에다가 주시면 이제 그걸 보시면서 매번 기억하시기도 좋을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어떤 방법,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관계 개선의 방법 생각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상대방에게 그냥 뭐 원래 그러겠지, 원래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바뀔 거야 라는 자조 섞인 말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걸 한 번에 잘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런 어떤 불편함이 막 3번, 어떤 부분은 10번 이렇게 반복돼서라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뭐 우리가 원래 그렇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싹 날려버리시고요. 좀 더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3가지 각자에게 원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 그것들을 실천해보는 그런 멋진 우리 시니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